우리 보디빌딩 규정 포즈를 보면 2번 포즈에 프론트 렛 스프레드 포즈가 있어요. 보통 프론트 렛 스프레드를 잡으면 광배 쪽 끝쪽 라인을 잡고 이렇게 펼쳐주잖아요. 그걸 바벨을 잡고 해주시면 돼요. 자, 에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쿼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상체 쪽 견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의 스승님이신 종민이 형님이 같이 촬영을 좀 도와주실 거고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도 할 겁니다. 같이 한번 바로 잡아볼까요? 우리가 스쿼트를 진행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하체 힘이 이렇게 미는 힘이 세다고 해도 상체, 견착, 바벨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흔하게 가둬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보통 얹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본인은 나는 정말 견착 잘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라고 판단들을 하지만 막상 뜯어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되게 많거든요. 자, 그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로우바와 하이바 기본적으로 견착 위치에 따른 정렬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견착을 잡아내는 전제나 힘을 쓰는 방향 그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둘 다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바에 대한 견착을 먼저 견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하이바는 이렇게 승모근 위에 바벨을 얹어놓게 되죠. 그런데 얹어놓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견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분들을 많이들 놓치고 계시느냐면 바벨을 잡고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면서 어때요? 후면부에 대한 텐션은 굉장히 잘 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힘을 낸다거나 자세적인 부분, 이런 정렬적인 부분을 잡을 때는 한쪽으로만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쏠림 힘을 온전하게 오롯이 잘 사용해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결국 정말 고중량에 올라간다면 바벨이 앞으로 던져져 버린다거나 안정성 자체가 성립이 돼 있지 않아서 그냥 흔들흔들 거린다거나. 그래서 견착을 할 때 후면부를 잡아주는 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키포인트를 둬요. 바로 광배와 정거근이거든요. 아니 후면부를 강하게 잡고 있는데 광배 정거근을 세게 잡으면 오히려 앞쪽으로 말려나가서 힘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팁은 견착 잡고 있는 이 상태 자체에서 팔꿈치를 약간 멀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목과 팔꿈치, 어깨 포인트에 대한 포지셔닝이 생기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서 우리 보디빌딩 규정 포즈를 보면 2번 포즈에 프론트 렛 스프레드 포즈가 있어요. 보통 프론트 렛 스프레드를 잡으면 광배 쪽 끝쪽 라인을 잡고 이렇게 펼쳐주잖아요. 그걸 바벨을 잡고 해주시면 돼요. 대신 이게 너무 과하게 밀어진다거나 멀어지게 돼버리면 세팅 자체가 앞으로 말려버리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그대로 잡아주시고 그대로 살짝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광배 자체 힘이 잡히면서 이 앞뒤에 대한 타이트함이 훨씬 더 강하게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견착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견착뿐만이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다양한 부분에서도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줘 버리면 너무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이 커지니까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잡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의 포지셔닝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밀어주시기만. 그럼 이 부분 자체가 그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뜨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훨씬 더 큰 안정선상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볼 건데 너무 과하게 밀어서 앞으로 말리는 것과 조금 더 이상적으로 밀어내기만 하는 경우가 되겠죠. 옆쪽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바벨을 잡고 밀어주는데 너무 과하게 밀어버리면 그렇죠. 이 자체가 어느 정도 더 굽어버려서 라운딩이 생기는 게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벨 자체를 들고 나오게 됐을 때도 상체가 오히려 앞으로 살짝 말려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스쿼트 동작을 진행을 할 때 이게 너무 과하게 밀려서 오히려 전면부에 힘을 많이 써버리게 되면 한번 스쿼트 진행해 보시겠어요? 이게 앞으로 오히려 말리면서 일어나보세요. 이렇게 앞쪽으로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지셔닝들을 깨지지 않는 선상에서 살짝 밀기만 해주시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이걸 견착 위치는 편하신 대로 잡아 놓으시고 후면부 타이트함 잡아놨으면 이걸 스프레드 살짝 밀어주시면서 힘 받아놔주시고 그 상태로 그렇죠. 그대로 스쿼트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그리고 그대로 빵 밀고 올라오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이바라고 하면 조금 전문적으로 가면 이 날개뼈에서 위와 아래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날개뼈 가시가 있어요. 극이라고 하는데 이 극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하이바, 밑에 있으면 로우바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이제 알고 있는 방법은 후면 삼각근 라인 쪽으로 오면은 우리는 로우바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하이바 기준이니까 그 기준으로 위만 올라오면 무조건 하이바로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언렉. 아까 우리 앤트맨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꿈치를 과하게 앞으로 당기는 모션을 가져가게 되면 이미 날개뼈의 형태와 팔뼈의 형태가 좀 분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통은 앞쪽에 갇혀 있는데 팔만 나오고 그에 비례해서 날개뼈가 같이 따라 나오면 좋은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어깨 충돌이 있으시거나 팔 쪽에 대해서 뭐 엘보가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해보시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훈이가 말해주는 의미가 이것보다는 차라리 팔뼈를 조금 옆쪽으로 살짝 벌리는 형태를 가져가게 되면 무슨 광배 운동 하는 것처럼 힘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약하게나마 광배근들하고 정거근들에 대한 긴장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호흡까지 채워주게 되면 더 안전하겠죠? 오케이. 굿. 이런 것들이 아마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등뼈의 구붐이나 그리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어깨뼈, 뭐 견갑골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형태를 최대한 안 깨트린 상태에서 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가볍게 라운디드가 되어 있는 게 편하게 서 있을 때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렉을 하게 되면 팔을 이렇게 뒤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등뼈가 약간 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따라서 날개뼈도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야 되는데 갑자기 얘를 가버린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가능하죠. 뭐 프론트 스쿼트라든가 뭐 클린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가능한데, 이렇게 뒤에 뭔가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당겨버리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등뼈는 펴져 있는데 얘가 나와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뭔가 충돌이 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여기서 불편하다든지 여기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얘가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바에 대한 걸 설명을 조금 드렸고, 로우바에 대한 것도 아예 어쨌든 보여드려야 되는 게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날개뼈 가시라는 극에서 좀 내려오는 거를 이제 로우바라고 칭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지훈이가 말한 것처럼 더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인체 공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로우바가 허리나 여러 가지 대퇴부에 대한 길이를 많이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안전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여긴 되게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로우바를 권장하는 방식은 이 썸리스 그립을 많이 권장을 해요. 왜냐면 얘를 잡게 되면 여기도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에 견착을 했고 굉장히 불편한 상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썸 어라운드로 잡게 되면 굉장히 얘네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우리 지훈이가 말을 한 것처럼 썸리스 그립 상태에서 얘를 살짝 바깥으로 벌리는 힘을 가져가는 게 어깨뼈, 날개뼈의 형태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자, 언렉.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 떨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손목은 더 꺾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되게 불편할 거란 말이죠. 최대한 안전하게 좀 안전한 상태로 잡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지훈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바깥으로 펼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이 몸통 자체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쿼트. 그렇지. 오케이. 렉스. 그러므로 로우바에서는 이런 견착에 대한 지식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스쿼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간혹 운동 채널에서 그냥 스쿼트는 편안하게 올려두면 된다라고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 몸의 이런 정렬이나 특히 운동을 좀 많이 해보셨다거나 관절 구조가 좀 편안한 상태, 즉 이 해부학적인 자세가 편안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할 것 같고, 근데 대다수가 현대인들이 이제 많이 좌식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리프팅을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동작을 배우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큐잉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잡으셔라, 어떤 식으로 해라 라는 걸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자세적인 부분을
이렇게 잡으세요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되 개인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개인마다의 뭐 신체 비율이나 강점과 약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뭐 보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른 형태로 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근육 쪽을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어떠한 형식으로 자세나 포지셔닝을 잡아야 되는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본적인 대전제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따르면서 본인의 자세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물론 나에게 맞는 자세를 잡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저도 여전히 제 자세 찾고 있고 저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뭔가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오늘을 조금 해봤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견착을 조금 더 이용을 해주시면 좋은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형님이 잘 풀어주셨으니까 영상 보시고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스쿼트에 대한 견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형님과 함께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바요 여러분. 엔바.